자, 이제 CFA 레벨 1의 우리 퀀트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퀀터티브 메소드의 내용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개의 리딩으로 되어 있는데요. 7개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어떤 인트로에 대한 얘기라면 점점 더 우리가 스태티스틱스 통계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중점이 되는 내용,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의 이제 소개까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TBM 문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Time value of money라는 표현을 쓰는 TBM 문제는 사실 뭐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가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사실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의 유형을 기억하고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딩 2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 리딩은 원래는 statistical concept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전년도부터 이제 리딩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오가나이즈하고 비주얼라이징을 하고 또 디스크라이빙을 할 것인가 라는 데이터를 취합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해서 이제 서술, 디스크라이빙해서 얘기하면 보통 기술하다, 서술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요약한 뭐 특성치를 얘기한다든지, 뭐 평균이 얼마다, 뭐 분산이 얼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리딩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probability, 드디어 확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데이터들을 취합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현황을 설명하는 것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통계적인 분석, 그 분석에서의 핵심은 확률로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robability concept, 기본적으로 확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사실 통계적인 분석은 결과가 다 확률로 나오니까 그 확률에 대한 기본 컨셉들을 얘기합니다. 보통 이 1, 2, 3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인트로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probability 컨셉이 주어지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확률 분포라고 얘기하는데요. Common probability distribution,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대한, 확률 분포에 대한 리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포가 뭐가 있나요? 뭐 정규 분포 이런 거 하죠. normal distribution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 리딩에서 소개가 됩니다. probability 컨셉이 주어지면 그 컨셉을 적용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probability distribution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샘플링 앤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샘플을 뽑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추정하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값들을 예측하고 추정하는, 에스티메이션을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샘플링을 한다는 것은 전체를 다 조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부분의 데이터만 확보할 수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전체에 대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부분이 나올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설이라고 얘기하는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가설을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시장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정을 하고, 그 가정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설을 세워서 검증을 하는, 테스팅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레벨 2에서 원래는 나왔었는데 전년도부터 레벨 1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리그레션이라고 불리우는 리니어 리그레션인데, 간단하게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한 소개, 그 Introduction to Simple Linear Regression이라는 마지막 이제 리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7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퀀트를 가장 좀 잘 이해하는 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흐름으로 그 개념을
잘 잡아나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내가 probability concept은 좀 아는데 내가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6번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각각의 주제를 따로따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헷갈리고 컨셉이 막 어디가 어딘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 흐름대로. 사실 1번은 좀 독립적인 내용이긴 한데 2번부터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그 앞에 내용들이 계속 흘러가서 뒤에 내용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앞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뒷부분으로 넘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이런 데서 강의를 할 때는 예습은 필요 없다. 복습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통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장 독립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장, Time Value of Money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TBM 문제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몇 개의 베리어블들이 있는데 그 베리어블들의 값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머니의 그 value가 달라지는, 그렇다면 언제 시점에서 이 머니의 value는 얼마입니까?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게 바로 time value of money 문제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머니의 가치가 달라지는 이유는 이자가 붙기 때문이죠. 제일 처음에 첫 페이지에 나오는 우리가 컴파운딩의 개념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컴파운드 인터레스트 혹은 인터레스트 온 인터레스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원금이 있고 그 원금에 몇 퍼센트 이자가 붙을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원금 플러스 몇 퍼센트, 이 정도의 이자가 붙겠죠. 그것에 또 계속해서 몇 퍼센트의 이제 이자가 붙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로 컴파운딩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복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금액만큼 또 이자가 붙고 이러한 개념, interest on interest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TBM 문제에서 value는 점점점 가면서 미래 시점 어디에서 future value가 정해질 것이고요. 자, 그런데 현재 시점으로 가면은 현재의 가치가 나올 것입니다. present value는 바로 today, 오늘의 이 돈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라는 개념인데요. present value는 우리가 그래서 PV 항상 0이라고 표현하고 future value는 FV라고 하고요. FV에서 몇 년 뒤에 얼마나 이 돈의 가치가 될 것인가 라는 future value로 얘기가 될 것입니다. future value는 앞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forward 방향이고, 그 다음에 present value는 현재 시점까지, 제로라는 시점까지 가는데요. 컴파운딩의 개념이 future value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도대체 얼마인데 바로 디스카운트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컴파운드와 디스카운트 두 개를 가지고 future value와 그다음에 present value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time value of money 문제에서의 기본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타임 밸류 오브 머니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에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계산기가 있죠. 파이낸셜 칼큘레이터의 사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허용되는 계산기가 딱 두 개다. 그 모델이 두 개인데 HP 12C랑 TIB 나와 있죠. 네, 그 두 개를 사용법은 매뉴얼로도 보여지니 그것을 참고해라라는 얘기가 맨 마지막에 프로페서 노트 페이지 2에 나와 있고요. 사실 프로페서 노트가 중간중간 이 슈레저 노트에 끼어 있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별거 아닌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칼큘레이터를 이제 마련하면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는데 바로 P/Y라는 변수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P/Y가 지금 12, 즉 월별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간 12개월이라는 개념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연간 기준, 애뉴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1로 세팅을 해라. 그래서 1로 세팅하는 방법이 나오죠. 1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P/Y를 1로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타임 밸류 오브 머니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언제나 특정 베리어블의 값을 구하는 건데 그 베리어블이 지금 5개가 나왔죠. 마지막 CPT 키는 컴퓨트 키니까. 그래서 무엇이냐? 바로 N. 기간이죠. Number of Compounding Period라고 되어 있고요. P/Y를 우리 I/Y로 고쳤어요. I/Y는
interest rate per compounding period. 일반적으로 compounding period 1년 연 단위로 지금 바꾸는 상황이고요. 물론 compounding period가 늘 연 단위는 아닙니다. 자, PV와 FV, 우리 present value와 future value 나오죠. 그 다음에 무엇이 또 필요하냐면 PMT라는 베리어블이 있는데요. PMT 베리어블은 annuity payments or constant period cash flow라고 되어 있죠. 즉 고정된 금액이 계속해서 그 기간 동안 이제 뭐 인출을 하거나 혹은 내가 디파짓을 하거나 이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PMT가 늘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annuity의 문제만, annuity라는 그 문제에서만 PMT 베리어블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언급이 안 되는 값은 전부 다 제로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PV와 FV는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 크기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계산기에 넣을 때는 부호도 필요한데 그래야 계산기는 이제 이 논리상 이렇게 부호를 집어넣었다 뺐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PV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FV가 포지티브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금액 크기의 개념보다는 뭔가 내가 아웃플로우 내 주머니에서 나가고 여기는 내 주머니로 나중에 들어올 거다 이런 개념으로, 즉 PV는 인베스트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내 주머니에서 그냥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든 뭐 땅을 사든 뭐 건물을 사든 내가 현금이 나가는 개념으로, 그렇다면 마이너스 부호를 붙입시다. 사실 슈레저 노트의 많은 문제에서 그 문제 풀이를 할 때 이 마이너스 플러스를 그냥 막 써놨어요. 조금 막 써놨는데 여러분들도 헷갈리지 않게 규칙을 항상 지켜주세요. PV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인데 언제나 PV가 마이너스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릴 때, 그러면 론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PV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어떤 상황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돈이 캐시가 나갈 때는 마이너스, 들어올 때는 플러스로 부호를 붙이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FV는 보통 들어오는 거니까, 내가 투자해서 나중에 몇 년 뒤에 받는 거니까 플러스일 때가 많아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고요. PMT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PMT도 플러스인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습니다. PMT가 플러스인 경우는 내가 이제 뭐 뭔가를 받는 거, 정기적으로 뭐 연금을 받는다든지 이럴 땐 플러스, 마이너스는 내가 뭐 펀딩을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 매달 정기적으로 내가 뭐 100만 원씩 저금을 한다. 그렇다면 내 돈이지만 100만 원 내 돈이지만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계산을 할 때 집어넣으면 훨씬 더 이제 계산이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알아둘 것은 무엇이냐면 타임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TPM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타임라인을 그리게 됩니다. 타임라인은 정의가 simply diagram 3페이지 처음에 나와 있죠. 굵은 글씨로. 타임라인은 simply a diagram of the cash flow associated with TPM problem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각각의 기간 동안 머니가 어떻게 움직이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타임라인의 제로는 today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0, 1, 2, 3, 4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개념은 그 기간의 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today 제로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디스카운팅, 일로 가면은 컴파운딩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피겨 1-1의 타임라인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마이너스 1000, 그 다음에 300, 300, 300, 300 이렇게 플러스가 돼 있어요. 4번이죠? 5번이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떤 개념으로 해석하면 되냐면 오늘 내가 $1000를 이제 인베스트를 하면 1, 2, 3, 4, 5년 동안, 앞으로 5년 동안 매달 $300씩 널 줄게요. 너무 많이 주는데? 네. 이렇게 타임라인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나갈 때는 마이너스, 들어올 때는 플러스로 이렇게 부호를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피겨 1-1 맨 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기억해라. cash flow occurs at the end of the period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언제나 1이라고 되어 있으면 1년 말. 라는 거. 그래서 1년 말, 2년 말, 1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나서. 그렇다면 각 기간의 초, at the beginning of year 3라고 되어 있으면 t equal 2라는 것은 2년 말인데 그 얘기는 3년 초라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떤 캐시플로우가 비기닝, 그 해 초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전년도 말에 발생하는 거와 똑같이 취급하자라는 개념입니다. 자, 프로페서 노트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계산기 두 개 가능한데 두 개가 약간 라운딩 디퍼런스가 있다. 그러니까 소수점 몇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이런 규칙이 조금 달라서 소수점 뒤에가 조금 다를 수 있다. 뭐 무시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실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컴파운딩을 하는 이 인터레스트 레이트라는 것에 어쨌든 이자가 붙어야 이것이 파지티브 해야 돈이 밸류가 달라지겠죠. 만약에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제로면 전혀 그냥 뭐 100만 원 있으면 그냥 우리 집 뭐 장롱 속에 놔둔다. 그럼 뭐 1년 지나도 그대로 100만 원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컴파운딩 하는 게 없다면 사실 밸류가 달라지진 않겠죠. 그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문제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3페이지에 굵은 글씨만 따라가 보면 돼요. Required rate of return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굵은 글씨만 따라가요. Discount rate. PV를 구할 때는 이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디스카운트 레이트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opportunity cost라고도 될 수 있다. 즉, 뭐 기회비용인데 왜냐면 내가 현재 소비하지 않고 current consumption 대신 내가 돈을 쓰지 않고 이거를 은행에 저축했다. 그렇다면 opportunity cost의 개념으로 이제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사실 우리가 시중에서 얘기하는 그 인터레스트 이자율 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리스크를 다 이제 생각해서 책정된 값이다라고 4페이지에 나오죠. 사실 이 리스크에 대한 구조 뭐 이런 문제가 TB의 문제에서 출제되지는 않지만 이런 구조구나라고 편안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보면 리스크 프리 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리스크가 없는, 그쵸?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뭐 이런 것들이죠. 리스크 프리 레이트.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얘기한 리얼 리스크 프리 레이트는, theoretical rate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것이고, 노미널 리스크 프리 레이트를 실제로 쓰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리스크 프리 레이트가 정해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통은 리스크들이 발생하죠. 리스크 프리 레이트가 아닌 이상 대부분 다 이제 리스크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에셋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로 리스크가 있대요. 리스크 프리하지 않을 때 리스크는 처음이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 리스크입니다. 디폴트 리스크는 뭔가요? 가장 이제 우리가 디폴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을 빌려줬는데 투자를 했는데 못 받을 위험이죠. Bro will not make the promised payme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속된 걸 안 준다. 그게 바로 디폴트 리스크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리스크는 liquidity 리스크. 이거 유동성을 위한 위험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묶어놨는데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요. 그럴 때 캐시가 급하게 필요하면 만기에 놔두면은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중도에서 해지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receiving less than fair value for an investment 뭐 이렇게 되어 있죠. must be sold for cash quickly. 그래서 캐시로 빨리 이제 전환을 해야 돼서 제대로 된 좀 페어하지 못한 그런 금액보다 적게 받으면서 이제 캐시로 만들어야 될 리스크. 뭐 저도 이런 경험들이 좀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maturity. 자, 이것은 매추리티가 길면 길수록 리스크도 길어지죠. 그래서 뭔가 시장이 좀 위축되면 우리가 보통 굉장히 이 짧게 투자하려고 하잖아요. 앞으로 뭐 1년 뒤에,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매추리티가 길면 길수록 리스크도 커져서 이런 모든 리스크들을 다 고려한 프리미엄들이 리스크 프리미엄이죠. 이 리스크 프리미엄들이 더해져서
실제로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만들어진다. nominal rate of interest는 리스크 프리 레이트에다가 기본적인 리스크 프리 레이트에다가 이 세 종류의 리스크 프리미엄들이 감안돼서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듈 퀴즈가 벌써 나왔는데요. 벌써 나왔네. 네. 자, 모듈 퀴즈 첫 번째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퀴즈를 보면 첫 번째 문제, 인터레스트 레이트. 그냥 인터레스트 레이트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인터레스트 레이트입니다. best interpreted a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터레스트 레이트 그냥 시중에서 얘기하는 어떤 수익률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A번은 discount rate or measure of risk. discount rate는 맞지만 리스크를 measure하는 것은 아니죠. measure of risk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required rate of return or the opportunity cost of consumption 이런 것들을 표현될 수 있는 게 interest rate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번 문제는 좀 그냥 그런 문제인데 interest rate from which the inflation premium has been subtracted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앞에서 이거 있죠? 리스크 프리 레이트에다가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더해져야 노미널 리스크 프리 레이트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리스크 프리 레이트는 사실 알고 봤더니 리얼 리스크 프리 레이트에다가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더한 건데 그렇다면 지금 문제에서는 무엇이냐면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빼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기서 얘가 빠진 거, 그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레스트 레이트에서 리스크 프리 레이트 말고 그냥 인터레스트 레이트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빠지면 그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당연히 얘가 이쪽으로 가면 걔는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되겠죠. 그렇죠?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의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노미널 인터레스트 레이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언급되고 있는 그런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10%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은 알고 보면은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에다가 인플레이션을 더해준 그 값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물론 본문에서 예제는 리스크 프리 레이트로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 놓고 모듈 퀴즈에서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레스트 레이트에서 인플레이션을 빼면 무엇이 되냐? 바로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된다라고 이제 리스크 프리 레이트 대신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집어넣어서 우리 위에서 제시해준 식을 적용해 보면 답은 A번. 자, 이제 두 번째 모듈로 가볼까요? 실제로 PV와 FV를 계산해 보죠. 자, future value of a single sum이 처음 나오는데 우리 time value of money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오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나온다면 무조건 대부분 annuity가 나옵니다. 그래서 싱글 썸은 너무나 쉽고 싱글 썸 자체가 요것만으로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싱글 썸은 처음 투자해서 나중에 몇 년 뒤에 이것을 그냥 찾는 중간에 어떤 캐시플로의 이동이 없는 그런 것이 싱글 썸입니다. 오늘 내가 $1,000만 원, $1,000 투자해서 3년 뒤에 받겠다. 중간에 아무런 인플로나 아웃플로가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싱글 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퓨처 밸류는 현재 투자한 거에서 원금 플러스 I per Y를 몇 년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계속 interest on interest가 붙는 그러한 식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future value factor라고 얘기를 해요. 미래를 만드는 future의 value를 정하는 팩터다. future value factor, 다른 말로 future value interest factor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런데 실제로 계산기를 쓰면 아주 쉽습니다. PV 넣고 I per Y 넣고 N 넣으면 그리고 컴퓨트 키로 FV 누르면 돼요. 여기선 지금 페이먼트가 없죠. PMT는 제로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FV를 싱글썸에 의해서 구해봤어요. FV를 계산해라. example 5페이지예요. $200 investment at the end of 2 years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각각의 베리어블 숫자만 찾아내면 되죠. $200를 현재 invest 마이너스 붙이면 좋죠. 2년 동안 I per Y는 10% 이렇게 해서 컴퓨트하면 FV는 파지티브가 나올 거예요. 둘은 부호가 반대예요. 그래서 FV는
242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당연히 200에 1 플러스 0.1 두 번 컴파운딩 이렇게 해서 계산해줘도 좋다라고 되어 있죠. 자, 두 번째는 반대로 PV를 구합니다. 싱글썸에 대해서 FV를 구했으면 이번에는 PV를 구하는데요. 이 식을 PV로 정리해보면 되죠. 그래서 PV는 FV에다가 이번에는 디스카운팅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퓨처 밸류 팩트를 FV 쪽으로 넘겨보면 분모로 들어가니까요. 그쵸? 그래서 요 I, 1 플러스 I per Y의 N분의 1 요것을 이제 present value factor라고 하겠죠. 현재 가치를 만들어주는 그 팩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FV 값이 주어지면 지금 example에 있어요. 뭐 디스카운트 팩터라고도 하고 present value interest 팩터라고도 한다라는 게 6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나와요. 그렇구나, 팩터구나 라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싱글썸의 문제에서 이번에는 디스카운트 레이트, 왜냐하면 present value니까 그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다른 말로 디스카운트 레이트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10%고 지금 이제 우리가 PV를 계산하는데 $200 캐시플로우를 2년 뒤에 2 years 뒤에 받았으면 좋겠대요. 퓨처 밸류가 200이에요. 지금 얘를 이렇게 놓고 2년 뒤에 이번에는 I per I 10, 뭐 앞과 똑같은 문제죠. 그랬더니 PV 오늘 얼마 인베스트 하면 되느냐? 165.29가 나와요. 자, 마이너스 나옵니다. PV가 마이너스 나오는 이유는 FV가 포지티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200을 받기 위해 오늘은 내 주머니에서 165.29달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나오지만 실제 답을 마이너스로 쓰면 안 되고 165.29 이렇게 써야 된다. 자, 물론 이렇게 계산해도 좋다. 200에 1 플러스 0.1에 이만큼 디스카운트를 하는 식으로 구해줘도 좋다라는 게 나오죠. 자, 싱글썸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싱글썸 단독으로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annuity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annuity. 싱글썸은 가라. 자, annuity를 보죠. 자, annuity는 연금 뭐 이런 뜻인데요. 어쨌든 고정적으로 equal cash flow가 일어난다. 7페이지에 정의가 나오죠. annuity is stream of 라고 나오는데 equal interval, equal cash flow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뭐 매월 동일한 캐시 플로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집어넣든 내가 받든 어쨌든 동일한 캐시 플로우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annuity라고 부르고요. 자, annuity는 두 종류가 있대요. 일반적인 annuity와 이게 일반적인 거죠. 그 다음에 annuity due. 자, ordinary annuity가 바로 캐시 플로우가 at the end of the year, 즉 어떤 기간의 말에 발생하는 것이 ordinary annuity고요. 그리고 annuity due는 실제로 beginning of each period, 그래서 각각의 연초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사실 annuity due를 문제를 풀 때는 이 여러분들의 계산기에 모드를 바꾸면 금방 풀리는데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게 엔드 모드란 말이죠. 그냥 ordinary annuity를 푸는 그냥 모든 계산을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그 모드인데 이거를 비기닝 모드로 바꿔버리면 이제 좀 정신이 좀 막 그러신 분들은 BGM 모드로 계속 다음 문제까지 계속 풀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BGM 모드로 될 수는 안 바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나한테 맞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이제 페이먼트 베리어블, PMT 베리어블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겠죠. 자, 오디너리 애뉴이티부터 먼저 해보죠. 아주 쉬워요. 베리어블이 하나 늘어난 것 뿐이죠. What's the future value? 자, 구하려고 하는 것은 future value예요. 이게 몰라요. 나머지는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입력하고 future value 컴퓨트 하면 계산됩니다. 그래서 future value를 보면 ordinary annuity pays 200 per year at the end of니까 ordinary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Each of the next 3 years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는 것부터 나오면 빨리빨리
n equal 3이고 I per y는 given the investment expected to earn 10% rate of return이라고 되어 있죠. 10%. 그 다음에 지금 FV가 뭐냐? PV는 뭐예요? PV는 지금 돈 하나도 안 모은 거예요. PV는 제로입니다. 언급이 안 돼 있죠. 제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페이먼트는 얼마냐면 200씩 나간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자, 그런데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개념으로 이렇게 가면 좋아요. 그쵸? 그래서 퓨처 밸류는 어쨌든 미래에 얼마나 모아져 있어, 돈이 얼마나 모아져 있어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페이먼트로 내가 모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마이너스로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퓨처 밸류는 플러스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로 나오고 662가 나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페이먼트 베리어블이 하나 더 늘어난 것 뿐이에요. 지금 타임라인으로 보면 타임라인에서 발생하는 거 보면 너무 쉬운데 이렇게 200씩 내가 모으면 3년 말에 FV가 66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나는 토탈 3년 동안 600달러를 인베스트 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 PV나 FV는 토탈이죠. FV는 토탈 페이먼트 다 해서 이제 이자 붙어서 662. PV도 마찬가지로 지금 만약에 이 3년 동안 내가 이렇게 하려면 그것의 현재 가치는 얼마입니까? 토탈 금액이지만 그러나 페이먼트는 아니다라는 것이 8페이지 위에 나옵니다.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데요. Here again, PMT variable is a single periodic payment라는 건 not the total of the payment. 토탈은 600달러지만 우리가 페이먼트를 넣을 때는 한 피리어드에 얼마씩 200달러씩이니까 200을 넣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PV나 FV는 그것을 다 취합해서 토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페이먼트는 하나의 싱글 피리어드의 금액이라는 거. 자, 또 다른 이그젬플은 이번에는 오디너리 애니티의 PV 문제예요. 자, 이번에는 PV 뭔가를 내가 지금 PV를 구하고 싶은데 나머지 베리어블들을 채워놓으면 되죠? 아마 지금은 FV가 제로인가 봐요. 제로가 되겠죠. PV를 구하려면 FV가 제로. 물론 PV가 구해준다고 FV가 항상 제로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도 또 나오긴 해요. 자, 문제를 보죠. What's the PV? PV가 뭡니까? Annuity that pays $200 per year at the end of each of the next 3 years. 똑같네요. N equal 3, I per Y 10. 이번에는 $200씩 매번 들어온대요. 자, 페이먼트를 플러스로 합시다. 플러스로. 그렇다면 지금 그런데 8페이지의 문제에서는 페이먼트를 마이너스로 했어요. 이거는 PV의 값을 파지티브하게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문제 자체는 페이먼트를 파지티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매년 $200씩. 오늘 얼마를 투자하면 PV가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497.37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오늘 내가 497.37을 투자하면 매년 말에 $200씩 내 계좌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쉬운 문제죠. 자, 세 번째 이그젬플 8페이지에 그 이그젬플은 매우 몹시 중요하니까 별을 하나 딱 쳐놓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PV of an ordinary annuity beginn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제부터냐면 지금 t equal 1 later than t1 t equal 1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지금처럼 이쁘게 1년 뒤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내가 투자를 해놓으면 돈을 3년 뒤부터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t equal 1이라는 것보다 더 뒤에 페이먼트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의 문제입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보죠. What's the present value? PV를 구하래요. For 100 end of year payment. end of year payment니까 ordinary annuity 문제는 맞고요. 그거부터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4번의 페이먼트가 있을 거래요. 그런데 if the first payment is to be received 3 years from today 라고 되어 있어요. 3년 뒤에나 받는데요. 3년 뒤에 받으니까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받겠죠. 4번을 받으니까. 그것의 현재 present value는 얼마입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타임라인에서도 보듯이
오늘 투자는 오늘 해요. 근데 3년에 처음 페이먼트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100씩 3, 4, 5, 6 내가 4번 줄게. 아이고 불안하죠. 네. 오늘 네가 얼마 빌려주면 내가 3년 뒤부터 갚을게. $100씩 이런 개념이에요. 아, 좀 별론데, 그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대요. 뭐 이렇게 페이먼트가 없는 동안에도 이자는 계속 붙으니까 뭐 이런 것에 현재 지금 프레젠트 밸류는 얼마입니까?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한 번에 풀 수가 없어요.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바로 여기가 0, 1, 2, 3, 4인 것처럼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NUT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 쉽죠. n = 4, i 플러 y는 9였나요? 그 다음에 페이먼트는 $100씩 들어온대요. PV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PV는 여기가 0이라는 시점에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3년 초, 다시 얘기하면 2년 말이 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PV2, 2년 말. 언제나 PV나 FV에 여기에 숫자 밑에 써 있는 것은 그 해 말입니다. 2년 말의 값이 PV가 계산이 돼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무엇이 나왔냐면 323.97이 나왔어요. 323.97. 물론 여기를 파지티브하게 하면 PV는 네거티브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 시점에서 PV가 323.97이 됐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것을 PV0로 끌어당깁니다. 자, 1년, 2년에서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바로 싱글썸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싱글썸은 요럴 때만 써요. 자, 이 싱글썸의 문제에서는 n = 2년간이죠. i 플러 y는 그대로 9%고 그 다음에 PV가 곧 FV가 되는 거죠. FV를 323.97로 넣고 당연히 페이먼트는 없어요. 그동안은. 그래서 PV를 구해보면 마지막 최종 PV가 272.68이 나오죠. 물론 여기를 파지티브하게 하면 여기 네거티브 나올 겁니다. 둘의 부호는 반대. 자, 이렇게 해서 두 단계로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고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나중에 뭐 책을 여러 사람이 썼는지 교재를 뒤에 다시 한번 이 언급이 또 나와요. 자,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이번에는 이것도 나름 재밌는 문제인데 PV of bond cash flow라고 되어 있어요. 페이먼트가 있으면서 또 이제 PV를 구하는데 future value가 제로가 아닌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bond will make a coupon interest payment of 70 euro, 7%의 face value의 7%인 70 유로가 이제 페이먼트로 되어 있고요. At the end of each year and will also pay face value of 1,000 euro at maturity 6 years라고 되어 있습니다. 6년 뒤 만기인데 그 만기에 6개니까 얘를 활용하죠. 자, 매년 이제 70유로를 주다가 70유로를 이제 줘요. 그리고 6년 뒤에는 만기 금액까지 지불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Appropriate discount rate는 8%고 What is the present value? 역시 PV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PV가 무엇입니까? 라고 구해야 되는데 기간은 6년. 그래서 매년 70, 70, 70, 70, 70, 70 이렇게 주고 만기에는 플러스 1000까지 줘요. 캐시플로우의 부호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지금은 또 페이먼트와 FV의 부호가 같아요. 그쵸?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를 그냥 FV와 PV는 그냥 반대겠지. 이렇게 페이먼트와 FV는 반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70유로도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고 마지막에 페이스 밸류 1000유로도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 플러스예요. 그래서 FV도 1000이 플러스고 그 다음에 페이먼트도 70이 플러스입니다. 그쵸? 여기서 이제 부호가 달라지면 부호를 막 틀리게 하면 막 에러 나오고 막 그러는 거죠. 뭐 답 틀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다 부호가 플러스라는 거. 그렇게 될 때 I+Y는 8%였나요? 네, 그럴 때 PV를 구해라. 당연히 네거티브 나옵니다. 오늘 내가 얼마 인베스트 해야 되는가, 오늘 얼마 주고 사야 되는가 라는 것이기 때문에 953.77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나올 거지만 실제로 PV를 쓸 때는
돈의 가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무시하고 953.77 이렇게 씁니다. 오늘 내가 953.77을 돈을 내서 페이스 밸류 $1,000인 본드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년 말에 70유로씩 주고 마지막 6년 뒤에 1000유로를 또 받게 되는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MT와 FV가 같은 부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보통은 다른 보호가 되기 마련인데 같은 보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언제나 습관처럼 캐시 인플로우는 그게 내가 돈을 빌린 거든 뭐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플러스, 그다음에 아웃플로우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런 이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뭐 교재에서도 막 플러스 마이너스를 자기 맘대로 좀 쓴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답을 플러스로 구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부호를 잘못 쓴 거고, 항상 여러분들은 이제 부호를 제대로 쓰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NUT 듀 얘기를 할 텐데, 어떻게 보면 NUT 듀가 좀 더 헷갈리기도 하죠. 그래서 NUT 듀와 또 두 개의 NUT가 붙은 문제도 있고, 하나는 듀인데 하나는 오디너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별거 아니에요. 뭐 계산기를 잘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개념을 잘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조금 쉬고 우리 NUT 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